안녕하세요.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북한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곳에 궁금한 소식. 그렇지만 그 북한 내부에서 지금 정말 용암처럼 끌어번지는 자유의 열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최근 월간조선 6월호지요. 다음 달 6월호인데 6월호에 이 북한 내부 조항 세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사들이 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부 조항 세력과의 긴밀한 연계를 취해오셨던 피랍 인권 탈북인연대 도희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단체 이름이 좀 어렵죠. 피랍 탈북 인권연대입니다. 예, 제가 이제 피랍 인권 탈북인연대가 였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피랍 탈북 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님이신데요. 도희윤 대표님은 그 북한 인권 운동을 20여 년 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뭐 정확한 연도수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철이 들면서 계속 했다 생각이 들고 20대 넘으면 철이 들잖아요. 그렇죠. 20대부터 계속 하고 있다. 한 30년 예, 거의 30년 돼 가네요. 그렇군요. 예. 제가 너무 축소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 20년, 제가 뵌 지가 20년 조금 더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넘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넘게 일생을 바치고 계시는데요. 북한의 참으로 그 고통스러운 그 지역의 삶 속에서 주민들이 갈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선물하는 것이 우리 자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마지막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희윤 대표님께서 30여 년 정말 일생을 걸고 지금 이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특이하게 그 한미 자유 우호의 밤, 그 행사를 치르시고 또 KFF, 그게 KFF가 코리안 프리덤 프런트 자유전선, 자유전선 여기에서 사무총장을 맡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먼저 좀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해주시죠. 뭐 이번 그 저항 세력은 뭐 지금 계속 같이 또 말씀 나누면 되는데 이번 6월호 월간조선에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시중에 그 자료 보시면 되고요. 바로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한미 자유 우호의 밤 행사를 정말 미국에 있는 ACU 댄 슈나이더 사무총장. ACU 하면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데요. 미국 보수주의 연합이라 그래서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온. 그래서 정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든 그런 조직들이다. 풀뿌리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이제 그걸 보수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우리하고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보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부르짖고 북한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혁신적인 사람들이고 진보들이죠. 그렇죠. 오히려 북한 김정은 세력들을 추종하려고 그러고 종북 쪽으로 따라가는 이런 세력들이 거의 뭐 소멸되어가는 공산주의 망령에 아직도 젖어 있는 정말로 수구 반동이죠. 그런 이제 우리는 이제 보수라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 뭔가 좀 낡았고 좀 뒤처졌고 그 잘못된 생각이 좀 많이 잘못됐죠. 진보라는 게 이게 원래 그 역사의 진보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유와 시장 어떤 민주주의 당연하죠. 이게 올바른 거잖아요. 이 올바른 거를 항상 보호하고 지키는 거 이게 보수인데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고 이 가치를 확산해 나가는 그게 바로 보수거든요. 그런데 이 진보라는 거는 이게 무슨 그 시대의 이단아들이죠. 여기 대한민국의 진보는 진보가 아닌 겁니다. 역사의 반동들이죠. 이단아들이고 이 정신병 올바른 체제를 뒤집어 오겠다는 이 진보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보가 좋은 건 줄 알아요. 진보라는 거는
터무니없는 이게 올바른 거를 이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용어 선점을 잘합니다. 옛날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강연 시간에 이럴 때도 말씀드리는데 볼세비키, 멘세비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러시아 혁명 당시에. 네. 그게 바로 러시아어로 다수파, 소수파라는 뜻이에요. 볼세비키가 다수파라는 뜻인데 러시아 혁명 역사에서 보면 즉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레닌들의 그 볼세비키가 다수파를 장악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전부 얘네들은 소수파로 전락을 했었는데 한 번 딱 자기들이 다수파로 만들어졌을 때 자기들의 이름을 볼세비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 우리가 바로 다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반동 세력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치, 자기들이 진보라는 단어를 선점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젊은이들은 퇴보적인 것보다는 진보가 좋잖아요. 보수가 태보는 아니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진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선점한 용어 선점의 능력은 가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나 우리 젊은 세력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들은 역사의 반동이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마는 역사의 반동들은 우리가 아닐지라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처절하게 심판받습니다.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그 북한에서 정보를 들었는데 예. 북한의 대학생들이 그 이 남한의 백두칭성위원회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용서하겠습니까? 앞으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애들 예, 명단을 예. 누가 갖다 줬나 봐요. 아 그렇게 요즘 뭐 그 명단을 보고 막 분노를 하면서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 누가 갖다 주기보다는 네.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야 이 남조선에 우리의 수령 체제를 공산주의 세서방조를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아마 그렇게 자랑하려고 갖다 줬는데 북한 내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볼 때는 예. 이게 미친 놈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군요. 예, 이래 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갖다 줬을 거예요. 북한 대학생들이 3대를 멸종하겠다. 그 자들을. 아이고 용서될 수 있으면 자기들을 노예로 만들어 놓은 그런 체제를 더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 자유로운 남조선에서 세습방조를 칭송한다? 그렇죠.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모두가 다 3대가 밀족되는 그런 사회에서 있으면서도 두고 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그 정신 빠진 남조선에 그들 한번 두고 보자.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자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빗나가는 예. 여기도 조금만 좀 정리를 하고 왔으면 좋았어요. 예. KCC와 KFF 예.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국의 ACU라든지 이런 귀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세력들과 연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원래 특히 벌써 했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는 가족을 넘어서는 혈맹이거든요. 예. 그 혈맹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KCC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의 밤을 치렀습니다만 그게 조직이 완성된 건 아니고요. 조직이라는 그렇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왜?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어느 행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군요. 이 조직은 더욱더 확대되고 또 저희들보다 더 젊은 세력들이 더 젊은 층들이 이 모임을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우리들은 노재봉 존경하는 우리 노재봉 총리를 비롯해서 마중물이 되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번 행사를 치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제였습니까? 제가 하도 국제 행사를 많이 치르는 바람에 정신이 없는데 KFF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프리덤 프론트 자유전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삼판선으로 볼 때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과 반자유 역사의 반동으로 남아 있는 북한 그 사이에 정말로 전쟁과 같은 그 선이 그어져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권력까지도 지금 이제 정말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한테 빼앗긴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점점 더 이제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또 기본권의 자유라든지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자유가 침탈당할 우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다가오고 그렇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처럼 맞서 싸우자라는 그런 싸우는 조직의 개념으로 자유전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좌파 기득권 경제를 망치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도 잃게 만들고 희망을 못 가지게 만들고 자영업 다 망하게 만들고
기업조차도 이제는 보면 기업 다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의 국유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세력들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조직. 그게 바로 코리아 프리덤 프론트, 한국 자유전선이 이 발족을 한 겁니다.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거기서 사무총장. 축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든 길로 들어선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에서 뭐 격려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또 축하드려야죠. 예. 네,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또 저 예,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그 KCC나 KFF에서 그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북한 인권이라든가 북한 주민의 자유 해방 이런 내용들이 뭐 어떻게 저희들은 뭐 정확하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자유와 기적의 땅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지키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 네. 그것을 지키고 마지막 한 가지 목표는 이 지킨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이제 우리가 바로 거기에 멈춰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38선에 멈춰선 이 자유의 가치를 북한으로 확산하자. 2천만 노예 주민들과 더불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 세상을 만들자. 저희들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좀 가입시켜 주십시오. 아유, 뭐 얼마든지 모든 분들이 주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네, 저도 좀 참여하고 가입할 싶습니다. 수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네. 이제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뭐 어떤 그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홈페이지도 제대로 정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지역 조직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많은 우리 그 정말 애국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나름대로 좀 모습을 갖추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그냥 인터넷상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리의 투쟁의 현장에서 저희들은 몸으로 싸워야 됩니다. 저희들은 민노총 앞에서 좀 천막을 좀 치고 싶어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뭐 그것도 그럼 벌금 낼 돈도 좀 마련돼야 되고. 아,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싸우다 보면 또 요즘은 감옥 갈 사람 있으면 감옥 그렇죠. 가는 사람들 영치금도 좀 마련해 줘야 되고. 그렇죠. 뭐 저부터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 준비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싸움도 준비된 자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싸우는 것은 용기는 가상하나. 아, 그렇죠. 뭐 자유조선이라는 그런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 싸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 가지 조직에 또 폐악을 끼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잘 좀 준비해서 그렇지만 뭐 시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 상황이 워낙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곧 투쟁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 KCC나 KFF 이런 단체들이 더 시너지 역할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북한 내부에 있는 저항 세력들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지 이 연합 전선을 좀 펴야지.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데 예. 그 내부 저항 세력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규모는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다 뭐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제가 정확하게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예, 대략적으로? 혁명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옛날에 우리가 학생 운동할 당시에도 우리는 그냥 하다가 이제 그냥 감옥 갔다 오면 그만이지만 북한은 그게 북한은 아니죠. 시체조차도 없어지는 그 거죠. 우리 태영호 공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뭐 이렇게 퀴즈처럼 내고 그러는데 박열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죠.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가 그 영화를 보면서 박열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냐, 재판을 받았겠느냐 안 받았겠느냐 뭐 이런 퀴즈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박열은 반체제 저항 세력이죠. 북한에서 반체제 저항 세력을 재판합니까? 재판 없습니다. 재판 없잖아요. 그냥 잡혀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냥 어느새 뭐 그냥 그 쥐도새도 모르게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증발. 예.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정말로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도 그들과 연기하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들의 안전, 또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자유민주 통일이고, 그렇죠. 결국은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김씨 왕조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막 해줄 수 있는 일이 크게 참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밖에서 정말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주고 국제사회가 김정은 그 정권을 압박하게 만들고 그럼요. 예, 그리고 예, 예.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돈 줘야 되는 거.
돈은 지금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로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러게 말입니다.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가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참 제가 이제 그들을 접촉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자금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 마련도 해보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돈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에서 돈이 제일 많은 세력이나 사람은 김정은이겠고, 그렇죠. 물론 그 주민의 특권층이겠고, 보위부나 군부대 돈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돈 많을걸요. 이 혁명 세력들이 다 그런 조직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들은 네. 돈은 얼마든지 있다. 네.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문제는 자료가 없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왕조가 구축해 놓은 이 철옹성 같은 이 북한 이 어둠의 땅을 이것을 깨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씨 왕조가 쌓아 올린 이 탑들이 다 거짓의 탑이다. 악마들의 탑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폭로시킬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기 어디 갔습니까? 이것도 지금 만들어서 아니 이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자료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팩트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렇죠.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요리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책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김정일의 그 사생활에 대한 적나라한 예, 물론 이런 내용들도 이런 자료들을 이런 보내주면 자료도, 제일 좋겠다라는. 아니 이런 자료들도 물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저한테 맨 처음 요구한 자료는요. 김일성 집안의 허구성. 그러니까 예, 이거 다 그거잖아요, 이거 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 김일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어떻게 거짓의 신화를 쌓아 올렸다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나가게 된다면 북한 체제 그것이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된다면 북한 스스로 무너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만들어 나갈 때 프로파간다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가 있고 팩트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봐라. 이게 저놈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해란이 도윤이가 뿌린 이런 내용들이 다 거짓이지 않느냐. 물론 진실을 알리더라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그들이지만 그렇죠. 거기에 역공을 당하지 않는 제대로 된 팩트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인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준다면 결국은 혁명 세력들의 반은 이렇게 혁명의 반은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반은 자기들이 북한식 용어로 총폭탄이 되어서 저희들이 제거하겠다. 그게 바로 북한 저항 세력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이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이제 월간 조선에 공개했던 그 친구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한테 이제 형님, 저도 이제 제가 형이지만 제가 말을 잘 노치를 안 해서 제가 아우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쭉 주고 받았었는데 제가 볼 때 40, 50대 정도가 왜냐면 모든 나라의 어떤 그 지금의 상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40, 50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허리를 다 장악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북한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의 혁명 세력들의 핵심들은 40, 50대 그 중추적인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세력들일 것이다. 이 친구만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랑 가장 아주 친하게 지냈던 나이 드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서문권여 졸업생이에요. 예. 서문여고. 예. 거기서는 서문권여라 그랬는데 거동여자중학교, 거동여자학교 거기에서 이제 이분 말씀으로 이분이 김정일이랑 생일이 그러니까 나이가 같습니다. 사실 42년생이셨는데 예. 이분이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야 김정일은 유라야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거는 팩트이잖아요. 해주고 이제
김정일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천지사방에 퍼뜨릴 수가 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김정일의 그 마누라가 5명인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5명만 되겠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그런데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예, 근데 거용이가 이름은 몰랐어요. 5번째 마누라는 처분 제일교포다 이런 얘기까지는 다 네, 그렇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심전심으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하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가 저를 이렇게 반추해 볼 때 제일 문제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